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흘러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단하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단하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단하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아멘. 치우는 동안에 제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 여기 와서 뵈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 생활 습관 중에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 치매를 예방하는 6가지 생활 습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소개해 드릴까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겁나하시는 것이 치매인데 치매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새는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치매 와갖고 정말 아주 치명적인 그 생활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래서 근데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뇌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절대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예,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의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예, 특별히 유산소 운동, 예, 걷기, 달리기. 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달리기보다는 걷는 게 제일 좋지요. 어떻게 걸으라고요? 어떻게? 빠른 걸음으로. 예, 빠른 걸음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을 걷게 되면
굉장히 치매 그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요. 그렇죠? 특별히 이 만족감과 행복감이 이 뇌의 감정적인 자극돼 갖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활력을 갖게 되죠. 또 비타민 D가 또 이렇게 합성돼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잘 수 있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력을 보호하는 거예요. 청력. 예. 우리 어르신들 혹시 잘 안 들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떻게든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너무 시끄러운 데 가지 않고, 그렇죠?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청력 손상이 되면 인지 능력을 감퇴시켜서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력을 보호해야 된다. 혹시 청력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뭐를 끼야 하고요? 예, 보청기도 좀 껴서라도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 이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요? 잠을 잘 잔다. 잠을. 예. 하루에 몇 시간 자면 될까요? 예? 최소한 7시간 내지 8시간.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일주일 이내에 보완하래요.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넘어가면 의미가 없대요. 일주일 동안에 너무 갑자기 무슨 며칠 힘들거나 뭐 고민되거나 해서 잠 못 잤으면은 일주일 이내에 그 잠 부족한 것을 충분히 자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혹시 있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제가 사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낮에 그냥 막 앉으면 졸려요. 누구랑 대화 나눌 때도 막 졸음이 막 쏟아져갖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해갖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갖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이 수면 무호흡증이 왜 이렇게 졸린지 아시죠? 예? 이게 이 무호흡증이 이게 심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 갖고 잠을 충분히 못 자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낮에 졸린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이 빨간 시그널이 있는데 잠깐 서 있는 그새 졸아요. 예. 제가 졸음 운전에 아주 왕자였어요. 예.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 요즘은 절대 안 졸려요. 낮에 낮잠을 안 자도 아주 끝도 없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혹시 하여간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예. 네 번째는 뭐예요? 친목 모임을 꾸준히 갖는다. 예. 이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친목 모임 갖고 친구와 함께 대화 나누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여기 보면은요, 친구 사귀고 여가 활동을 잘하게 되면 최소한 80% 이상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루에 10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기억력 감퇴가 안 되고. 기도가 다 명상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 단전 호흡도 하고 하게 되면요, 이 뇌에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이런 그 전기가 흘러요. 근데 이 명상을 조용히 하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 뇌 상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명상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감마 이 전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안정돼지고 그리고 두뇌 활동이 아주 밀접해지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IQ가 증진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치매 악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기도 명상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가서도 괜찮고, 혹은 골방에 가서도 괜찮고, 뭐 혹은 교회 오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하루에 꽤 최소한 10분 이상씩 뭐 3번 하시든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연과 금주를 실천한다. 예. 이건 다 실천하시고 계시죠? 예. 혹시 몰래 하시는 분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 흡연과 그다음에 이 알코올 섭취는 소뇌를 위축시키고 소뇌 위축은 또 대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해갖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금연 금주는 우리 건강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근데요, 이 6가지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래서 교회 나오셔도 여러분에게 조금도 손해가 안 돼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6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다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저녁에 집회 시작할 때마다 하기 전에 이 6시에 모여갖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맛있어도 좋지만은 함께 같이 대화 나누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 매일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 주신 분 정말 감사한데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 첫날부터 오늘까지 내일도 맛있게 해주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의 우리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치매도 방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 교회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행복한 가정의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패러다임. 여기 안경이 있네요. 패러다임의 의미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생각의 틀이에요. 우리 사고의 프레임이에요. 빨간 안경을 빨간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뭘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 안경 끼면 다 파랗게 보여요. 근데 이 패러다임은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쓴 사람이 과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새로운 발명은 기존 것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에서 아주 이걸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이 얘기한 이 얘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어떤 그 실험 용기를 가리켰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반화돼 갖고 모두 우리가 보는 사물의 어떤 그 눈, 관점, 세상 보는 관점, 생각의 프레임, 이걸 얘기하고 있어 갖고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발명은, 뭔가 발전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어떤 거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죠. 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사람을 보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누구처럼 봐야 된다. 빨리빨리 대답 안 하세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존귀하게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세요? 네. 또 누가 보여요? 네? 기타 치는 사람도 보여요? 그렇죠? 여자도 또 보이고, 또 뭐도 보여요? 또 어디 보여요? 네?
잔. 아, 잔도 보이세요? 아,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시네. 그렇죠. 노란색이 다 뭐예요? 무슨 잔인지 뭐 잔이야, 잔. 자, 여기 보세요. 이 한 그림 안에 여러 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아가씨 보이세요? 아가씨? 와, 눈이 참 밝으시네요. 또 누구도 보여요? 마귀 할머니. 갑자기 마귀 할머니 나와. 예, 마귀 할머니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난 마귀 할머니 안 보인다. 안 보이세요? 예. 이거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보이는 것만 보면 되시니까. 예, 한번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 여기 입이야, 입. 이 턱이고, 이게 코예요.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가씨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두 개 다 보이시고도 괜찮고. 그래서 할머니로 보이신 분은 야, 어떻게 그게 아가씨냐, 할머니지 할머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눈이 삐었어? 이게 아가씨지 어떻게 할머니가 되냐고 서로 싸워요. 아까 그림 가운데 또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 나는 잔밖에 안 보인다. 술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안 믿고 내 것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계속 또 그만하세요. 계속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이 패러다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이 내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나한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 그리고 가끔가다 밥도 사주는 사람, 그리고 선물도 이따금씩 주는 사람, 내가 뭘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패러다임이세요? 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좋은 사람. 예. 생전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 아, 정말 꼴보기 싫어. 뭘 부탁해도 말해요. 절대 안 들어줘. 바쁘다고 맨날 핑계만 대고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한 번도 뭐 안 사주고. 아, 정말 깍쟁이. 나쁜 사람. 이런 패러다임이 형성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패러다임이 있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갑고 막 악수하고 허구하고 그러는데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또 왔네. 근데 그 인간이 집에 있으면 어떨까? 집에 있으면 그 인간이 가끔가다 집이 생겨. 집에 그럼 막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막 짜증나게 되고 피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어릴 때부터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준 부모님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발끝마다 서로 시비 걸고 서로 싸우시고 서로 항상 갈등을 일으키시고 양보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럼 어때요? 그럼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싸우는 소리를 계속 듣고 보고 자라난 아이는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말 입만 열었다면 남 흉봐.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남의 흉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부모님이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는 말을 자꾸 듣고 자라난 아이는 사람 보는 눈이 패러다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뭘 하게 돼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안 보고 뭘 봐요? 자꾸 틀린 점, 나쁜 점, 고약한 점, 이것만 계속 보면서 계속 비난해요. 이게 이제 서서히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남을, 왜 단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장점은 절대 안 봐. 단점을 다
꼬집어가고 다 비판해요. 이게 몸에 완전 습관으로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순간에 찔리기도 했지만은 이게 안 바뀌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부부가 또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미국도 학원 아이들 학원 다 보냅니까? 한국은 하여간 이 학원 때문에 참 난리야. 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학원 가야 된다. 왜? 다 가는데 우리 애만 안 가면 떨어진다. 이러고. 아빠는 뭐라 해? 내비둬라. 좀 이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신나게 놀게 좀 하라. 이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네. 나의 패러다임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다를 뿐인데 틀렸다 그래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계속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뭐 이게 학교도 될 수 있고, 뭐 사회 활동도 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늘 이렇게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학습한 경험에 의해서 뭐 책을 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패러다임이 형성된단 말이죠. 각자의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see, do, get 하는데 이 C가 뭐냐면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시각, see, 내가 보는 관점. 이 관점이 부정적이게 되면 이 do도 어떻게 해요? 행동도, 말도, 표정도 부정적으로 나타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싫은데 또 만났네? 그럼 벌써 마음이 감정이 확 상하고 얼굴이 싹 또 변하고 말투도 어떻게 해요? 네? 부드럽게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은 계속 안 좋아요. 저 사람 만나면 항상 난 기분 잡쳐. 저만 그러나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속 악순환. 이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늘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요. 이런 게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또 어디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게 되면 말도 섞이기 싫어. 같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또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이게 갈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 보기 싫어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왼수 덩어리.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이클을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사이클로 가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럼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하게 되고 뭘 누가 좀 이렇게 회의하다가 뭘 제안하면 다 틀렸대. 다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뭘 좀 같이 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힘든다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못해요. 왜? 패러다임이 딱 갇혀 있어요. 거기에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딱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고방식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방송 사고가 났을 때 안 된다고 당황 많이 하셨죠? 근데 목사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저도 여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 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저 사람은 믿어.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안 된다고, 아빠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넌 네가 뭘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방금 방송사고 난 것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동동거리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이런 표현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다. 사연이 뭐예요? 사연. 에? 지나온 세월이, 그렇죠? 지나온 세월 동안에 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아까 방송 사고 난 사연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죠? 예. 남편이 화를 버럭 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연을 모르게 되면 어떨까요? 사연을 모르게 되면 내 패러다임으로 다 봐갖고 내가 볼 때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이 보게 돼요. 제가 이 대학에서 처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새 학기가 됐어요. 새 학기. 첫 시간 어떤 과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한 20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제 패러다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수업 시간에 모자 쓴 놈, 나쁜 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아주 불량 학생 이게 딱 박혀 있어갖고 수업 시간에 모자 쓴 있으면 당장 제가 야단쳤어요. 당장 벗어 이렇게 야단쳤어요. 근데 그날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맨 앞에 한 학생이 모자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 처음 만났으니까. 보자마자 모자 보는 순간에 욱 이게 올라와갖고 어떻게 해요? 화가 확 나갖고 얘는 분명히 불량 학생일 거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패러다임에 따라서 부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면 벌써 말투가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부드럽게 나가요?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요. 너 수업 시간에 모자 쓴 이유 있어 없어? 바로 그냥 첫 번째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반말이랑 세게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또 제 기대에는 얼른 이렇게 벗을 줄 알았는데 안 벗어. 안 벗고 네 있습니다 그래.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속으로 어쩌 이놈 봐라. 그것도 무슨 패러다임이 있어요? 교수가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또 패러다임이 있어. 초반에 아주 그냥 이놈을 딱 세게 눌러야지 얘한테 밀렸다가는 전체를 다 밀리면 안 돼. 이런 것도 패러다임이 또 있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 뭐야 얘기해봐. 더 세게 나가요. 지금 말 못하겠습니다. 언제 얘기할 거야? 이게 첫 시간부터 이게 막 교수하고 학생하고 이게 실격이 되니까 긴장감이 돌면서 모든 학생들이 갑자기 막 이게 긴장이 됐어요. 제가 수업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 주변 보니까 안 되겠어. 알았어. 그러냐 수업을 이제 하는데 참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보통 불량 학생은 저 구석에 앉거나 뒤에 앉는데 얘는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험악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천사열고 얼굴이 환해. 그리고 수업할 때 뭐 얘기하면 딴짓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아주 뭐죠? 끄떡끄떡하고 막 메모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얘가 분명히 불량 학생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대충 수업 마치고 따라와. 그래서 저 구석으로 갔어요. 무슨 패러다임 가지고 내가 요 첫 시간에 얘를 완전히 제압하고 무릎 꿇고 해갖고 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의 권위를 높여야지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딱 가서 아주 단단하고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모자를 싹 벗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이.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 병을 알아갖고 머리가 다 빠져서 학교 가면 애들이 막 돌대가리라고 뭐 대머리라고 막 놀리고 그 사춘기 되면서 너무 고민해갖고 뭐 자살 기도도 했다가 정말 별 고생 다 하는데
제가 사실은 대학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 모자를 벗을 만한 용기가 아직 없어요. 근데 이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텐데 이게 어느 교수님인지 어디 계시는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계속 제가 문을 쳐다보게 돼요. 문을 이렇게 누가 오시면 얼른 달려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딴 데 보는 순간에 교수님이 오셔서 막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드릴 시간이 없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임마 그래도 모자 벗어야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그래. 아닙니다. 제가 미안하죠. 아니야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를 들으니까? 사연을 들으니까 그 학생을 봤던 제 패러다임, 나쁜 학생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했어요? 싹 바뀌었어요. 그게 패러다임 전환이라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뭐를 들으니까? 사연을 들으니까. 장로님 어제 어디 왜 안 오셨어요? 그냥 왜 집에 계셨죠? 사연이 뭐죠? 아프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장로님 어제 어디 왜 안 오셨어요? 왜 장로님이 안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내 패러다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비판해요. 다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참 이상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패러다임이 옳다고 생각해. 그 다른 사람이 내 패러다임 다 따라와 주길 바래. 다. 근데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대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가족도.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학생하고 얘기할 때 제 생각에 모자 쓴 학생은 다 나쁜 학생이라는 것이 항상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푸시하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비판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패러다임과 다를 때는 뭐 하자? 사연을 물어보자. 그리고 이 사연을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도 사연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정말 사연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때는 양해를 구하세요. 사실 제가 지금은 참 말하기 곤란한데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요. 네. 어떤 또 하나 얘가 있는데 그 여학생인데 말이야. 수업 딱 시작하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그냥 퍼져. 이렇게 퍼져갖고 자요. 그래서 속으로 여학생이 왜 저러지? 근데 뭐 저 계속 안 깨니까 야 옆에서 깨워라 깨워. 깨우면 이렇게 내렸다가 또 금방 또 퍼져요. 아 잠을 못 잤나 보다. 에이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학생이 저렇게 퍼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예? 아 이거 별로 좀 정숙하지 못한 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말았어요. 그 다음 주간에 또 그래. 1시간 내내 자. 조는 게 아니에요. 퍼져 잔다니까요. 세 번째 주에 또 그래서 안 돼. 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어갖고 그 학생을 조용히 불렀어요. 끝나고. 너 왜 수업 시간에 너무 조는 게 너무 자는데 분명히 너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밤에 잠 못 자니? 그만 말을 안 해. 네가 말을 해야 내가 널 이해하지. 너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봐라. 계속 구슬러 갖고 간신히 말을 하게 되는데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근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을 드시고 오셔갖고 그렇게 엄마를 때린대. 그럼 막 가구를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그리고 엄마를 막 때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갖고 도망가셨대. 자기 아버지 혼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도 이제 다른 학생보다 2년 동안 쉬면서 자기 혼자 학비를 벌어갖고 이제 간신히 들어왔는데
계속 자기는 또 아빠를 모시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파트 일을 해야 되니까 가장 시급이 센, 가장 그 돈을 많이 준 이 직종이 뭔가 봤더니 그 호프집, 술집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 그 술집은 일찍 닫아요, 안 닫아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한대.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집에 오면 마원 씻으면 4시 그냥 퍼지고 자면 2시간 잤다가 얼른 또 일어나갖고 밥 아버지 해드리고 학교 오니까 그냥 안 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완전히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짠해.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하고 말 수 있나요 또? 선생이? 너 그렇게 하다가 몸 상하고 공부는커녕 너 건강에 해친다. 오늘 당장 사장님한테 가서 12시까지만 일하게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럼 네가 잠을 자야지 그거 못 산다 이렇게 해서는. 공부도 공부지만. 그리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시급은 내가 줄게. 내가 장학금을 내가 어떻게든지 줄 테니까 당장 오늘 가서 사장님께 얘기하라. 그 다음 날부터 졸까 안 졸까요? 안 졸아요. 왜 안 졸아요? 잠을 좀 3시간 자니까. 3시간 더 자니까. 자, 이렇게 선생인데도 학생들의 사연을 물어보지 않고 내 패러다임대로 막 야단치고 했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까 장로님 제가 말씀 예반을 들었지만 교회에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장 들어보지도 않고 당신 왜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학교 안 가고 가방 확 집어던지고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연을 물어볼 생각 안 하고 너 인연 일로 와 막 하고 들어가갖고 말이야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뭔가 다를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연이 있다. 혹시 사연을 물어봐서 사연을 들으면 제일 좋지만 어떤 때는 사연을 물어볼 그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해하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확 줄어요. 네. 여러분 이게 미국도 보니까 공사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은 공사할 때 뭐라고 써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뭐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요? 한국도 그래요. 그러면 공사 중 다 써붙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항상 그 밑에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요. 미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못됐다. 여러분, 공사판에 공사 중인데 가면요 불편해요. 통행하는데. 사람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렇게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짜증 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사가 큰 사람이 있어. 공사가 엄청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사가 작은 사람이 있어. 어쨌건 우리 애가 이렇게 얘가 나한테 막 대던다. 우리 애가 좀 공사 중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훨씬 더 대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럼 훨씬 더 대인 관계가 좋아지죠.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이 충돌이 있을 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막 갈라서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뭘까요? 이 서로가 다른 패러다임을 맞춰야 돼요. 어디다가 맞추면 좋을까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검지를 다 피세요. 검지. 이렇게 검지를 다 드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을 딱 가리켜. 북쪽 아셨죠? 하나 둘 셋. 왜 다 달라요? 다 달라 지금. 내리세요. 오케이. 하여간 지금 다 달라요 지금 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왜?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또 왜 안 믿어요? 그렇죠. 아주 창의적이세요. 네가 여기 북쪽인지 내가 어떻게 믿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인데 이쪽 난 못 믿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침반을 딱 가지고 와서 나침반을 딱 대면요, 이쪽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말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이 다른 방향을 했을 때 내가 틀렸구나 하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걸 믿죠, 그렇죠? 왜 믿어요? 왜요? 네? 나침반은 항상 남북을 가리킨다는 걸 딱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통적인 다 합의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상식이 통하니까 내가 이쪽이라는 잘못 알았구나, 이쪽이구나 하고 수정한단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 원칙을 어디서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그 패러다임이 있을 때 서로가 싸우지 말고 우리 원칙이 뭔지 한번 볼까요? 하고 원칙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보편성이 있고 보편적이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항상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동서남북 동서고 어디나 하나든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통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내가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것이 원칙이에요. 마치 나침반처럼. 예. 자, 그럼 원칙에 맞추는 방법이 뭘까요? 원칙이 이게 뭐예요? 고전을 많이 읽으라 이거예요. 나와 네가 이게 환경이 다르고 다르게 경험도 다르고 자라왔는데 그럼 원칙을 네가 원하는 책만 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원칙, 인생의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 어디에 있다? 고전에서 고전. 고전은 어떤 책이 고전이에요? 고전. 오래된 책은 다 고전이에요? 아니죠. 어떤 책을 우리 고전이라 그래요? 오래됐는데도 시대가 흐르는데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알려주고, 그렇죠? 올바른 삶의 목표를 알려주는 책이 고전이에요. 예, 예를 들면 논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고전 중에 고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과 일치하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을 위한 방법들을 성경 가운데 준비하여 주셨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적합하고 내세에서도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이해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서로가 물어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걸 함께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원칙, 내 패러다임이 항상 틀리지 않고 나침반처럼 항상 남북을 가리키는 그 틀림없는 그런 삶의 원칙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고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만 읽는 사람은 어떤 상식이 결여돼 갖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고전들을 책을 많이 읽어서 상식이 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건전한 상식 아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따라야지 그게 올바른 방향이 되지. 성경을 믿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깁니까? 그렇죠? 자꾸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교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이 상식에 기초해 둔
그렇죠?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 패러다임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들, 곧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원칙들을 볼 수 있다. 여기다가 우리에게 더 좋은 고전들을 주신 게 뭐예요? 소위 말 엘렌 화이트는 굉장히 다방면에 모든 분야에 정말 원칙들을 제시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책들을 다 보면서 나 혼자만 볼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나의 혼자 의견만 제시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뭐하라? 하브루타 하라.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그 공부 방법 중에 뭐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얘기 질문하고 듣고, 이걸 계속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식이 넓어지게 되고 편협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하브루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도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미국 제7함대가 캄캄한 밤에 그 비바람이 치는 그 바닷길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에서 배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교신을 통해서, 무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20도를 이렇게 우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앞에 뭐가 물체가 나타나서 무전을 교신합니다. 여기는 제7함대 귀하면 20도 우회전 트시오. 저쪽에서 들리는 말이, 여긴 절대 움직일 수 없음. 당신이나 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빨리 20도 틀어라. 난 절대 못한다. 당신이나 틀어라. 서로의 싸움이 됐어요. 좀 이따가 저기는 어떻게 부딪힐 수 있어라. 그렇죠? 그리고 이 항해사가 막 잠자는 선장 두드렸어요. 선장이 큰일 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배가 절대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고, 우리만 움직이라고 틀리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함장이 딱 깨갖고, 나는 제7함대 함장 아무개 제독이다. 귀하는 누군가? 저는 수병 아무개입니다. 수병이면 쫄병이에요. 쫄병. 그렇죠? 예. 빨리 20도 틀어라. 저는 절대 못합니다. 너 죽고 싶냐? 이렇게 화가 났어. 화가 나갖고, 너 영창 가고 싶냐? 이렇게. 저는 그래도 절대 못합니다. 함장님이 드십시오. 넌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당장 밝혀라. 저는 등대입니다. 그랬어요. 이 수병이 지금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등대직이야. 등대직이. 등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피해야 돼요? 배가 피해야 돼요. 제7함대라고 계급 높다고 등대가 왔다 갔다 그렇습니까? 등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나이로 누르고 계급으로 누르고, 예? 직책으로 누르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어릴 때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실수했지만 우리의 어린 아이가 무시하고 엄마 아빠가 다 옳다고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틀렸단 말이에요.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고집 피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예? 나이 많다고 항상 옳으니까 따라. 그래도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삶에 이런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신이 받고 나는 오라. 가서 파이팅하고 말해요. 절대 안 굽히고 자기 고집 계속 피우고 이라고 다 불편함을 주게 되고, 나 때문에, 그런 내 고집불통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패러다임이
항상 정말 나침반처럼 정확한지를 뭐 해야자 체크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나침반에다가. 나침반 역할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고전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연륜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어른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여러 사람에게 또 자문을 구해서 이게 참 그럴듯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항상 그래서 이 코칭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옳다고 하고 계속 티칭한 삶은 언젠간 깨지게 되고, 언젠간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그럼 내가 망하게 돼요. 고집 피우다가.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열고, 나는 항상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 아이일지라도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서로가 항상 맞춰가는, 원칙에 맞춰가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불완전한 내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실수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자 이거죠. 사물을 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훌륭하신 우리의 앞서가신 선배님들,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마을이나 교회 어르신들의 함께 지혜를 같이 따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온, 내가 확신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네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맞춰가는 거죠. 우리 인생, 어느 인생이든가 어느 사람이든 간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신앙도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그 불완전한 그 생각들의 마찰을 통해서 마음의 불편을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같이 맞춰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누가? 부부가.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잘 화합이 되려면 각자가 또 뭐 해야 돼요? 각자가 패러다임을, 내 것을 항상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 소통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 패러다임과 내 패러다임과 같이 맞춥시다. 시작. 당신 패러다임과,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부딪힌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패러다임 문제예요. 그럴 때 마음에 꽁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고 뭐가 원칙인지.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한번 우리 장로님께, 우리 지사님께 여쭤봅시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오픈시켜서 같이 물어보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맞춘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아까 그 찬양이 악기가 너무 멋있었는데 앵콜송을 하실 수 있나요? 참 아까 처음에 부탁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예? 어떠세요? 앵콜송. 예? 하실 수 있어요? 앵콜송 어디 가셨어? 예? 예? 가신 분이 또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밴드부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저희 자신들을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나만 최고인 것처럼 패러다임에 갇혀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하부루트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의견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를지라도 함께 맞춰가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